예, 지금부터 ISMS 인증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인증이라는 게 뭐 어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하는 걸 이야기하고, 단지 ISMS 인증 제도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의무 인증이죠. 그래서 의무 인증이라는 말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누구에 대한 의무 인증이냐? 정보통신 사업자에 대한 의무 인증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사업자는 ISMS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정보통신 사업자가 아니어도 자신이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ISMS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인증이면서 자율 인증, 두 가지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음을 보죠. 자, ISMS 이제는 그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인증 심사는 어떻게 되고, 인증의 범위는 어떻게 되고, 절차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주요 결함 사례,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인증 심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체크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그거를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통제 항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증 범위에 대해서 어떤 체크리스트, 일명 체크리스트라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통제 항목을 만들고, 이 통제 항목에 맞게 제대로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하고 있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단지 이 범위를 이야기할 때 범위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ISMS의 관리 체계 인증은 범위가 자산 측면으로 바라봅니다. 즉, 정보 보호한 자산에 대해서, 그 정보 시스템 자산에 대해서 이 체크리스트 통제 항목에 적절하게 보안 조치를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유형의 자산과 무형의 자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형의 자산은 뭐 서버, 컴퓨터, 뭐 네트워크, 뭐 보안 솔루션,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무형의 자산은 보이지 않는 것, 내 머릿속에 있는 우리 회사 기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산은 유형과 무형 둘 다를 말하고 있지만, 주요 관점은 당연히 유형 자산 위주의 를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인증을 받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증 심사입니다. 자, 첫 번째 봐보세요. 인증을 심사한다. 정보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해서 인증을 심사한다.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만든 걸 내가 점검하면 우리는 그거를 주관적이다라고 말하지 객관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SMS 인증 심사는 제3자가, 그죠? 제3자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는 누구예요?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가 인증 여부를 부여하는 주관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3자가 심사를 할 때 어차피 제3자라고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심사라는 건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하다 보니까 누구는 심사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마다 당연히 편차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심사는 사람에 의존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줘요? ISMS에서 통제 항목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일명 체크리스트. 그래서 그대로 했냐 안 했냐, 안 하면 그거를 우리는 결함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면 결함이 발생하면 보안 조치를 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증이라는 건 뭐냐? 자, 신청기관이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보보안 관리 체계에 대해서 인증 기준, 즉 통제 항목의 기준 내에 맞는지 적합성을 확인하고 인터넷진흥원이 이제 증명을 하는 거다. 그래서 얘의 기본적인 법률은 정보통신 망법이 되는 거죠. 그죠? 정보통신 망법이 되니까 관련 자료로 봐야 될 게 뭐예요? 정보통신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라는 걸 봐야 되죠. 자, 인증심사라는 거는 뭔가 제3의 기관이, 그러니까 인터넷진흥원입니다. 제3의 기관이 평가를 하는 거고요. 신청기관이 수립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의 적합성 여부를, 즉 체크리스트에 있는 항목대로 이행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ISMS 인증은요, 서면 심사가 아니라 현장 심사를 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라 이거죠. 그래서 IDC 센터, 고객센터 혹은 전산실 이런 데 직접 방문해서 하는 거고, 현장 심사 전에 서면을 통해서 자산의 정보, 자산 리스트나 혹은 네트워크 구성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증 전에, 심사 전에는 서면 심사, 그리고 현장 심사를 통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인증 심사의 종류 봐보세요. ISMS 인증이 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받아요. 그게 뭐예요? 최초 심사죠. 그럼 심사를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인터넷진흥원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최초 심사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증을 의뢰하려면 반드시 2개월 이상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체계를 잡고 2개월 동안 운영하고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를 우리는 보통 대자 이런 거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이 신청을 한 다음에 받는 게 바로 최초 심사인 거죠. 자, 그리고요, ISMS 인증 심사는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즉, 일회성의 단발성 심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냐 이걸 보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사후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장이나 현황들을 파악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게 돼 있고, 3년이 지나면 인증을 유지하려면 갱신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3년마다 갱신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근데 여기 주의사항이 있어요. 갱신 심사는 3년마다 이루어진다?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년마다 이루어지는 거지만, 만약에 인증을 받은 기업이 인증을 받은 후에 주요한 법률에 대한 변경, 정보통신망법이 완전히 개편이 됐어요. 그리고 ISMS 인증의 체계도 완전히 개편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간과 관계없이 갱신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갱신심사라는 건 3년에 한 번 받습니다. 무조건. 이건 틀린 말인 거죠. 그래서 주요한 법률의 변경이나 ISMS 인증체계의 주요한 변경이 있을 때는 갱신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자, ISMS 인증심사의 기준입니다. 사실은 이게 ISMS의 꽃인 거죠. 그죠? 이게 체크리스트인 거죠. 근데 그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보보호 관리적 요구사항, 그 다음에 보호대책 요구사항. 이 두 개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적 요구사항은 필수, 반드시 해야 될 것. 보호대책 요구사항은 우리가 우리에 해당되는 것만, 선택,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관리적 요구사항을 이렇게 한번 쭉 봐보면요. 정보보호 정책과 범위의 설정. 우리가 ISMS 인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범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업, 예를 들어서 삼성이 ISMS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삼성 전체가 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잘하고 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성에서 그 인증을 받은 부분은 특정한 부분으로 국한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증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라는 것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인증의 범위를 정의를 할 때 주요 관점이 뭐냐면 ISMS는 자산이에요, 자산. 왜냐면 인증 비용도 자산에 따라 인증 비용이 책정이 되고요. 이와 유사한 PIMS나 PIL은 개인정보 취급자에 따라 인증 비용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은 ISMS는 자산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경영진의 책임과 조직, 그죠?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운영할 선포, 공유, 그 다음에 전담 팀에 대한 구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필수의 항목 중에서 우리가 꽃이라고 얘기하는 건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인 거죠. 그래서 위험을 식별하고 분석하고 보호 대책을 정의하는 과정, 그죠? 그래서 위험 관리, 자산에 대한 위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요. 위험 분석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암호화를 안 했습니다. 암호화를 안 했으니까 DB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온다면 원문을 바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자 공격에 우리는 취약하다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보호대책은 그걸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암호화를 하는 방법에도 어떤 솔루션을 사서 암호화를 할 수도 있고 내가 프로그램에서 함수를 급하게 하나 만들어서 암호화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급하게 우리는 솔루션,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혹은 내년에 솔루션을 구매해서 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보호대책인 거죠. 그 보호대책은 지금 당장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향후 내년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후년에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대책에는요. 단기, 장기, 중기의 형태로 각 대책을 언제 이행할 건지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정보보호계획서라고 합니다. 정보보호계획서는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컨설팅 보고서입니다. 보안 컨설팅 보고서예요. 그래서 각각의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걸 명세하는 건 보호대책 명세서, 그리고 중기, 단기, 중기, 장기의 형태로 일정한 특정한 기간의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걸 정보보호계획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계획을 잡고 보호대책 명세서를 만들었으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죠. 그래서 마지막이 사후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요? 뺑뺑이를 도는 거죠. 사이클 형성에서 PDCA 사이클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ISMS 인증 체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보호대책요구사항, 보호대책요구사항이라고 그냥 그럽니다. 자, 보면 1번부터 13개까지의 통제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수는 안 중요합니다. 뭐 13개다, 몇 개다, 뭐 이런 게 메인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4번. 자산을 관리해라. 그죠? 정보 자산을 분류해라. 그리고 누가 쓰는지, 그죠? 어떤 용도로 쓰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암호화 정책 잡고 암호키 관리 어떻게 할 건지, 그죠? 그 다음에 접근 통제. 데이터베이스 로그인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건지, 애플리케이션 유저의 아이디는 뭐고, VPN을 통해서 원격으로 접속하는 사용자들은 누가 있고, 운영 보안, 매체에 대한 보안, 컴퓨터에다가 USB 함부로 꽂으면 안 됩니다. 문서는 DRM 보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관리와 재해복구, 뭐 디도스 공격이 일어났을 때 어떤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전부 다 지금 뭐 우리가 외운다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PT에서 중요한 거는 관리적 요구사항과 보호대책 요구사항이 있고, 우리가 만약에 시스템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있는 걸 쓰기만 하는 거지 개발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제외가 되는 거죠. 그죠? 보호대책 요구사항에서 개발은 제외 항목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 통제 항목의 수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뭐 10개면 어떻고 200개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이 틀만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요거 암기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 간단한 PT 한 3-4장을 우리가 봤는데요. ISMS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망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정보통신 사업자에 대해서 의무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하지만 정보통신 사업자가 아니어도 임의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자율인증제도, 자율인증제도도 도입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인증의 주 관점은 자산이라는 거를 대상으로 한다. 이 자산을 분석하고 이 자산에 대한 위협, 그죠? 그 다음에 취약점, 그 다음에 위험 분석, 위험 분석, 위험 평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보호 대책, 그 다음에 사후 관리,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용어를 다른 말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과 범위, 그죠? 정책과 범위, 위험 분석, 뭐 사후 관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주 관점은 자산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ISMS 인증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해서 그대로 했냐 안 했냐 이걸 평가를 하는 건데,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뭐예요? 통제 항목이라는 거를 제시해 준다. 통제 항목은 그 중에 1번이 뭐예요? 관리적 요구사, 필수, 무조건. 두 번째 2번 보호대책 요구사, 선택, 내가 선택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되어 있고, 이 인증이라는 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반복의 의미, 계획과 실행과 뭐 체크와 감사, 이거의 반복의 의미로 PDCA 사이클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플랜드, 체크, 오딧. 그죠? 오딧입니다. 마지막 오는 A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는 인증심사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최초 4, 5심사 2번, 그 다음에 갱신심사, 이렇게 3년 단위로 갱신심사를 받습니다. 단 갱신심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요한 ISMS 관리체계 변경이나 정보통신망법, 법률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기간에 관계없이 갱신심사 대상이다. 이거는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뭐 간단한 개요 정도, 인증에 대해서, 개요 정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